서울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모 의원의 의사 이인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고발하게 된 사유는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고령의 만성 질환자들이 약물을 처방받을 때 병원을 내원하게 될 경우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감염을 예방하고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조치를 한시적으로 취하겠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을 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당시 원칙적으로 반대했지만 당시 상황이 워낙 급박했고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하는 의사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각자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어떤 취지의 권고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발을 하게 된 이 의원, 이 두 명의 의사는 이런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긴급한 사태에 처해서 허용된 전화 상담 처방을 악의적으로 악용하였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탈모와 각종 성기능 장애 등에 대해서 비급여로 환자를 진료하면서 전화로 진료를 하면서 불과 4분여의 문진을 통해서 꼭 반드시 물어야 할 사항들, 또 반드시 탈모 환자에서 해야 될 검사들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단순한 어떤 대화를 통해서 탈모 약물을 처방을 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무려 하루에 의사 한 명당 100명이 넘는 환자를 그렇게 전화로 진료하였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전화 상담 처방의 본질적인 취지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고, 그래서 현행법상 의료법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의료법 33조 1항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그리고 의료법 제17조 2의 제1항 직접 진찰을 통해서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한 위반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실 우리 회원들을 고발하는 것은 매우 사실 어려운 결정인데 이런 무분별한 현행법을 위반하고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 처방의 취지도 왜곡하고 악용을 해서 환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이 두 의사를 고발해서 무분별한 원격 진료 위험성을 알리고 이런 제도가 절대로 함부로 도입돼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우리 사회에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고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바로 이와 같이 왜곡되고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원격 진료 제도 도입을 위해서 대한의사협회와 중장기적인 긴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협의체 이런 것을 구성해서 충분한 조사 연구를 한 후 관련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 이른바 원격 의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진료를 예로 들어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었다면서 원격 의료 추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고발하게 된 건은 이처럼 의료계와 사전 협의도 없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전화상담 및 처방 조치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고 왜 위험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발 조치하게 된 두 의사의 경우 SNS를 통해서 1분 만에 원격으로 탈모약 처방, 전화 처방 합법화 알고 계신가요? 남성 치료제 이제 내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과 같은 내용을 광고해서 환자를 유치한 뒤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는 환자에게 짧은 전화 통화만으로 1개월분의 전문 의약품을 처방해 왔습니다. 이들이 광고하는 전화진료 예약 사이트에서는 전화 상담과 처방이 허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진료를 원하는 의사와 시간을 예약하면 의사가 전화를 하는 식으로 전화 진료가 이루어졌는데 사이트에서는 총 진료 1개월분 5,000원을 진료비로 명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협은 실제로 전화를 통해서 탈모에 대한 진료를 받고 1개월분의 비급여 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제보를 통하여 진료 내용 및 처방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이전에 해당 의원이나 의사에게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완전한 신환이었고 4분여간의 짧은 전화통화만으로
1개월분의 비급여 탈모 치료 약물을 처방받았던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정수리가 보인다는 환자의 말만 듣고 탈모에 대한 진단 과정 없이 바로 치료 약물이 처방되었습니다. 게다가 약물 치료로 인한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으며 환자의 과거력이나 복용약물 등에 대한 파악 역시 평소에 먹는 다른 약이 없느냐라는 단 하나의 질문 외에는 없었습니다. 의료법에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직접 진찰하는 의미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대면하여 진료하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판례에서 대법원은 직접 진찰의 범위에 대해서는 넓게 해석하였지만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통화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고발건에서 진료 형태는 의협의 반대와는 별개로 보건복지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처방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 사안입니다. 현재 허용된 전화 상담 처방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마련된 한시적 특례 조치일 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의협이 전화 상담 처방의 위험성을 지적하자 정부는 2월 24일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직접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전화 상담 처방 허용의 취지는 코로나19 위험군인 노인과 만성질환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고발 조치된 의사 2명의 진료는 이와 같은 정부의 허용 취지와 맞지 않을 뿐더러 코로나19 위기에서 치료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만성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불가피한 전화상담 처방행위가 아니며 사실상 온라인을 통한 환자 유인과 전화 처방을 악용한 비급여 처방전 판매 행위에 불과합니다. 얼굴도 모르고 환자의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채 간단한 몇 가지 질문만으로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한 이번 사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 의료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만으로 환자 정보를 충분하게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나마도 가능한 문제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사실상 환자가 원하는 처방전 발급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방전 온라인 판매로 악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가 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부정수급 내지는 불법 대리 처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현재 합법화된 것도 아니고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한시 허용한 특례 조치인데도 이렇게 악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합법화된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기발한 영리 추구 형태들이 무수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이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루 평균 100명 이상 환자를 전화 진료 처방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당초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이러한 악용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정책에 어떤 허점이 생길 수 있고 국민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고발 조치를 통해서 사법부가 현행법상 불법의 요소가 명백하고 국가적 위기에서 허용된 한시적 특례의 취지에도 반하는 국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 대하여 엄정하게 판단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 의료계 협의 없이 허용한 전화 상담과 처방 허점이 드러난 만큼 허술한 정책을 만들고 관리 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전화 상담 처방 전반에 대하여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0년 7월 9일 대한의사협회